서울에서 투스타 레스토랑이 제가 알기로는 10곳? 더군다나 이제 8년 연속으로 투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을 상위 0.001% 알라프리마를 11년째 운영하고 계신 오너 셰프 김진혁 셰프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알라프리마 운영하고 있는 김진혁이라고 합니다. 너무 멋진 이름이에요. 어떤 뜻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뜻으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미술 기법 이름이고요. 한 번에 스케치 없이 간다. 좀 이런 뜻이에요. 그러면은 셰프님이 알라프리마를 통해서 손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요리의 정체성, 그 철학은 어떤 거예요? 그 이름하고도 잘 어울리나요? 초반에는 아무래도 하고 싶었던 것들도 많고요. 보여주고 싶고 좀 한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진짜 당일날 받은 재료 갖고 전날 머릿속으로만 계속 그려보다가 한 번에 실행해서 그걸 메뉴에 냈던 적이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한 이틀 하고 또 바꾸고 이틀 하고 또 바꾸고를 한 1년 넘게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맞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. 네. 안성재 셰프님 친하시잖아요. 이런 말 하셨더라고요. 이제 알라프리마 요리를 내가 처음 접하고 먹어본 한국 다이닝 중에서 가장 희한한 요리였다. 네. 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. 네, 네. 다양한 실험을 하고 예. 좀 즉흥적으로 만들었던 그 요리들을 안 셰프님이 경험하고 한 말이 아닐까 하는 한 생각이 들거든요. 50은 칭찬이고 50은 까는 게 아닐까. 네. 식당을 오픈을 하시고 1년여 만에 네. 미슐랭 원스타 받으셨잖아요. 네네. 이거는 정말 업계에서도 굉장히 드문 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첫 해에 원스타를 받으신 분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다 유명한 셰프들이 많았어요. 저는 진짜 무명이었거든요. 근데 같이 별을 받은 게 전략적으로 한번 해봤던 거는 없는 요리를 하자. 저만 할 수 있는. 누가 봐도 아, 이거 알라프리마 같은데 이런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일본이 예. 그 미식업에서는 훨씬 더 앞서 있었죠. 네네네, 그럼요. 어떠셨어요, 일본 생활? 사실 제가 일본 가서 느낀 거는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생각외로 저한테는 우울해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. 말도 안 통하고 이런 것 자체. 어쨌든 어학교 다니면서 1년 정도는 거의 요리를 내가 하러 왔으니까 뭘 좀 먹으러 다녀야 되겠다 혹은 어떤 그런 식문화를 보고 싶다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, 사실 저는. 그거를 예. 그때 느끼신 그때 거네요. 느꼈어요. 나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인 줄 활달하고 뭐 알았는데 적응도 잘하고 막 이럴 것 같았는데 아 재미없다, 집에 가고 싶다. 사실 그거 되게 커요, 언어 안 되면. 네네네네.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예. 이만큼인데 그렇죠. 이거밖에 예, 표현이 안 예. 되면. 그다음에 1년 정도 지나서 말 좀 하게 됐을 때 진짜 그냥 정말 그냥 이 작가야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 주방장 할아버지 한 분 계시고 그 중간에 한 3분이 계셨는데 좀 뭐 이거 할 줄 아네? 김상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김상. 좋다고 하면서 지가 다 해. 다 운영해. 해. 그래서 막내에서 그냥 거의 부주방장이 된 거죠. 월급도 올려줬나요? 네, 시급이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. 와, 그때부터 좀 살만하더라고요. 아니 예. 굉장히 소질이 있으셨네요. 주방에서 눈치는 좀 빠른 것 같아요. 예, 주방 눈치. 셰프님이 이제 메뉴를 이름으로 적어놓지 않는 특징이 있잖아요. 네, 그만큼 약간 셰프님께서 재료의 진심이다. 이렇게 보면 될까요? 재료를 통해서 이 계절의 흐름도 느끼고 또 역으로 이 계절에는 이 재료가 먹고 싶어져 라는 낭만도 있고 사실 제철 재료가 제일 맛있잖아요. 맞아. 예,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이죠. 그게 가장 자연인데 그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어요. 수능 응시자가 50만 명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 전국 5등 안에 든다는 얘기거든요. 그만큼 이 셰프님이 어떤 방송에서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셰프들의 차이가 뭘까요? 제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만으로 말씀드리면 개성인 것 같습니다. 개성. 이 개성이 그냥 뭐 튀고 이 문제가 아니고 살짝만 15도만 틀어서 봐도 굉장히 새로운 게 보이는데 그걸 의도하고 그걸 정확하게 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게 확실히 그 레스토랑만의 개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8년째
매해 이제 미슐랭 2스타를 유지를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그 명성을 유지하는 게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없으세요? 발표하기 일주일 전 때는 2개를 잃을까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매우 감사드리는 일이고요. 8년째 2스타를 하고 있다는 거. 근데 오래 했으니까 또 다음 단계 한번 올라가도 더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. 네. 너무 멋질 것 같고요. 저희 네. 행복한 일에서 또 만나요. 네. 하지만 오늘날에 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네. 뭐 셰프님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셨을 것이고 예, 어떤 예. 뼈아픈 경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히 기억에 남는 실수 또 그거를 통해서 배운 어떤 성장한 계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? 직원들, 우리 스태프들, 사람 관계, 저의 뭐 면접을 통해서 입사를 해서 그렇게 만남을 가졌으면 언젠가는 또 퇴사를 해서 작별을 할 때가 있는데 처음과 끝이 똑같았으면 참 더할 나위 없겠는데 굉장히 그게 맞지가 않을 때가 이제 사실 예. 이 주방뿐만 아니라 어떤 일터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죠. 가장 어려운 것 같긴 해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저하고 안 좋았던 게 을 기억하시게 해서 나가시는 분이 저 사람은 약간 그냥 별거 아니게 생각할 거야 나를. 근데 그때 그렇지 않거든요. 저도 그 분하고 1년을 하건 2년 동안 쏟아부은 에너지가 있고 좋게 헤어지지 못한 거에 대한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프거나 고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. 또 직원들과의 나이 차이가 이제 점점 벌어질수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셰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경영자로서 그렇죠. 겪어야 되는 그런 네, 고충들이 있을 네, 것 같아요. 네. 김진혁의 주방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가지를 꼽기에 생각났어요. 지금.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고. 예. 거짓말입니다. 예. 거짓말을 하면은 사람이 그냥 미워져요.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네. 거짓말을 하는 예, 스텝이 있었나요? 많습니다. 아 그래요? 실수를 감추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거를 프랩을 좀 했는데 프랩 다 망쳤어. 다시 해야 돼. 몰래 버린다든지. 예. 저는 사람 실수할 수 있다고 쳐요. 누구나.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정정당당하게 와서 나 실수했다. 정말 죄송하다.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다시 하겠다. 그러니까 결국 용기거든요. 혼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혼이 났어. 좀.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제 잘 새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가 이게 되는 건데 정말 공감해요. 왜냐면은 네. 이게 정말 그 셰프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 하면서도 제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. 예.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예, 솔직하게 그쵸. 말하고 예. 배우고 다음에 실수 그렇죠. 안 하면 되는 예, 거거든요. 예, 예. 근데 그 순간을 모면하기 그렇죠.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 더 예. 큰 거짓말을 부르고 예. 이제 상황이 악화되는. 근데 참 일이라는 게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, 인간관계에서 오는 힘듦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것이 결국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. 많은 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셰프님의 철학, 진정성을 접하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또 행복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예, 네. 한국의 많은 셰프님들의 롤모델이자 그런 영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근데 누가 봐도 참 이 키친에서의 생활하는 게 요리사로 생활하는 게 일단 근무 시간 너무 길고요. 그런 수많은 시련들이 있어요. 제가 하고 싶은 요리를 이제 할 수 있는 위치나 여건을 만들어 가기까지 뭐 시련이 계속 있겠죠. 시련이 계속 있을 때 요리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꺾이는 거죠. 거기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, 되게 정성을 다하고 싶다.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힘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별거 아니고 과정이다. 제가 일할 때 필요한 물건들 첫 번째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별건 아니고요. 예, 제가 그냥 껌 담아놓는 통인데요. 이 요리하고 나서 언젠가부터 출근할 때 무조건 씹습니다. 왜 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루틴 같은 거예요. 안 씹으면 좀 뭔가 허전한 것 같고. 저는 집이 가까워서
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를 딱 씹고 와서 뱉고 일을 시작합니다. 껌이 되겠고요. 다음은 작은 스피커 무선 이어폰인데 뭔가 생각 정리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좀 음악을 약간 크게 틀어놓고 듣는 편입니다. 근데 저희 오래 일했던 직원이 저한테 선물해주고 간 스피커여서 그냥 제가 좋게 쓰고 있고, 요거는 이제 또 직원들 많은데 저 혼자 음악 듣겠다고 그냥 빵빵 틀어놓으면 또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봐 혼자 들을 때. 어쨌든 이것도 음악 듣고 루틴용. 그 다음에는 이제 폰이죠. 폰인데 일이 안 되죠, 얘가 없으면. 거래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뭐 남해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부산도 있고 많은데 내일 경매 뭐 할 거다라는 정보가 쫙 계속 와요. 계속 올라. 이제 그런 거 계속 확인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죠. 제가 안경을 쓴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. 노안이에요. 노안이 와가지고 일을 할 때 저희 음식을 체크하는 체크판이 안 보여요. 안 보여서 씁니다. 나머지 뭐 요리 또 디테일들도 잘 보기 위해서 쓰고 있고요. 마지막은 조리복. 이것도 개성을 좀 중요시 생각하면서 편하면서 나만 입는 옷,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 맞춤을 제작을 한 조리복이에요. 뭐 앞치마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. 이 상태로 살짝 요 기장이 좀 실험실에서 뭐 하는 그런 느낌, 귀여운 느낌도 좀 있고 해서 했고요. 저만의 스타일로 하고 다닙니다. 이상입니다. 나에게 일은 생명줄이다. 살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일이 나를 살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해서 요리를 해왔는데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요리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했으면 평생 해야 되는 일이 요리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